안녕하세요. 에크리에이터 에코입니다. 오늘은 내 주변 상점 찾기에 대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정보 아톰과 지도 아톰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강의이고요. 이걸 구현하는 것이 난이도가 있어서 저도 계속 미뤄왔던 강의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실력도 탄탄히 쌓으셨을 거라 믿으며 난이도 있는 강의들을 하나둘 올려보고 있으니까 이 강의 보시고 필요하셨던 분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강의가 상당히 길어져서요. 총 2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1편은 위치를 지도에 찍기 위한 준비 단계의 폼을 만들고 서울시 고등학교 주소 목록이 담긴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321개의 주소를 모두 위도 경도로 환산을 해서 DB에 넣는 작업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이렇게 준비해 놓은 위도 경도 값들을 내가 원하는 중심 위치에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는 학교들을 검색창에 나열하고 지도에도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에크리에이터 에코. 우선 폼을 열면 나의 현재 위치가 그 주소 창에 찍히고요. 주변 검색을 누르면 그 주변에 있는 반경 5km 이내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저는 이제 서울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 주소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요. 고등학교들이 탐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검색창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이나 뭐 도로명 주소를 살짝 한번 누르면 지도상에 그 주소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길게 누르면 그 해당 학교의 상세 정보를 상세폼으로 띄워서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 그 지도에 표시된 마커 자체의 이름을 누르면 팝업 형태로 또 상세폼 보기가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폼이 총 3가지예요. 뭐 엄밀히 말하면 2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사실 같은 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게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거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나의 맛집 등록, 스마트 메이커 제일 처음에 배우시면 하는 폼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냐면, 이 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맛집이라든지 꽃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어플을 만약에 구현을 한다 그러면 판매자가 가입해서 자신의 상점의 주소를 입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점을 입력할 때 그 주소에 따른 위도와 경도를 꼭 같이 입력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오늘 원하는 지도에 마커 표시가 가능합니다. 내 주변 탐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폼 자체에서 이제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지도, 위치 정보 아톰이 있잖아요. 이거를 구현을 해놓고 판매자들이 이 폼을 통해서 내 주소를 넣고 저장을 했을 때 위도 경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건 판매자가 등록을 할 때 이런 폼을 가지고 등록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기본 검색키인 등록번호나 저장 버튼 자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보는 페이지는 거의 똑같은 페이지인데 이제 저장 버튼도 없애고 이런 보이지 않는 기본 검색키들은 우측에다가 숨겨놓고, 뭐 지도 아톰도 위치 정보 아톰도 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 본 거고요. 2개가 거의 동일한 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저는 이제 오늘 학교 주소를 다 가지고 와서 할 건데요. 학교명이라고 좀 위에다가 크게 띄워놨지만, 예를 들면 상점이라든지 커피숍 같은 걸로 구현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커피숍 명칭을 넣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이 검색창과 지도 아톰, 요걸 이제 한 폼에 다 넣고 주변 검색을 하는 그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등록, 판매자 등록이겠죠. 여러분들은 저는 고등학교 등록 요런 폼을 구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F5, F10 저 안 누를 겁니다. F5, F10을 눌러서 에러 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를 잘 모르셔서 오늘도 저는 하이드 SQL에서 다 작업을 할 거고요. 전체 강의에 절대로 F5와 F10을 누를 일이 없으니까 저와 같이 또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F5를 한 번도 누른 적이 없구나 기억하시고 F5 누르지 않고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학교 이름이니까 학교 코드라고 했고, 예를 들면 판매자면 판매자 코드가 있겠죠. 그리고 뭐 판매자 상점명,
그리고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 이건 제 강의 중에 우편번호 찾기 강의도 있어요. 그 API 이용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여기에다 직접 적용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판매자 전화번호가 있을 거고, 홈페이지가 있다면 주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말고 뭐 판매자의 뭐 특징이라든지 설명을 써줄 수도 있고, 저장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동적 속성 뭐 이런 것도 복습 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의 필드가 필요하고요. 이걸 하이디 SQL에서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하이디 SQL에 관한 강의도 따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잘 모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디 SQL 열고 SA1 기본 설정된 거 누르시고 열기 누르시면 자,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서울시 고등학교라는 그 13개의 필드가 있죠. 그리고 위도 경도도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총 15개가 될 거고,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서울시 고등학교, 저는 고등학교 정보를 공공데이터에서 받아왔는데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같이 띄워놓고, 지금 표준 학교 코드부터 지금 쭉 같은 순서로 돼 있잖아요. 설립구분, 학교명, 영문 학교명, 255자, 255자, 5, 255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작성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우클릭 아무데나 여기에 하셔도 되고요. 우클릭 새로 생성 테이블 하나 하시고 서울시 고등학교 저는 이미 있으니까 하나 누르고 추가 눌러서요. 표준 학교 코드 그쵸? 그리고 이거는 다 문자형입니다. 저는 위도와 경도가 확장 실수형인 거 빼고는 다 문자형이라서 이쪽을 눌러주시고 초록색 글자인 캐릭터 눌러주시고 학교 코드가 아마 7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 그 다음에 설립 구분 설립 구분은 4글자면 되는데 그쵸? 사립과 공립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명은 좀 길 수도 있으니까 최대 자릿수인 255자 영문 학교명 255자 추가 이런 식으로 우편번호는 요즘에 5자리잖아요. 그래서 전 5자리로 설정을 해놨고요. 도로명 주소 255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2개는 이렇게 하면 위도와 경도를 또 만드셔야 되거든요. 맨 마지막에 위도 지금 말고 맨 마지막에 누르면 여기 확장 실수형이 더블입니다. 여기 파란색 글자에 더블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만드신 다음에는 표준 학교 코드에 우클릭하셔서 새 인덱스 생성 프라이머리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본값 없음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기본값 없음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저장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15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와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표준학교 코드는 이 노란색 열쇠가 있어야 되고 기본값 없음이고 나머지는 다 문자형 그리고 위도와 경도는 더블인 확장 실수형으로 해서 저장을 눌러주면 이 데이터에 똑같이 데이터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든 15개의 필드명이 쫙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이 테이블로 테스트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필드가 지금 총 15개이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폼 요거 지금 이거랑 이걸 같이 만들도록 할 건데요. 우선 얘를 먼저 만들고 이건 변형만 하면 되니까요. 우선 잠깐 내려놓고요. 우선 이거를 만들려면 여러분 다 아시죠? 우선 서버 접속하셔야 됩니다. 안 돼 있으신 분 서버 접속하시고 환경 운영 환경을 지금 이 폼이 저장되어야 할 경로의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파일 새로 만들기 빈 폼 하나 열게요. 자, 열고 저는 파란색 바 우클릭 메뉴 설정에 상하단 메뉴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좀 같이 붙여서 볼게요. 이리 오세요. 네. 자, 그리고 그냥 다 아시니까 카피해서 붙일 거고요. 카피하고 이게 요즘에 이렇게 잘 안 붙는지 모르겠어요. 카피 페이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다 사각형 그리기고요. 사각형 그리기에다 글자 넣는 거 다 쉽죠. 그리고 저는 테두리 없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없는 거고요. 자, 여기 이것도 다 데이터 입력란입니다. 데이터 입력란,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데이터 입력 도구에 보면 콤보 박스예요. 설립 구분에 저는 공립과 사립 두 가지밖에 선택 여지가 없어서 설립 구분을 콤보박스로 했고, 남녀공학도 남녀공학, 남 또는 여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서 콤보박스를 구현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라디오 버튼이나 콤보박스 구현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콤보박스는 이렇게 해서 DB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스타일 속성에 보면 저는 자체 정의로 공립 또는 사립 이렇게 해서 추가한 겁니다. 이것도 기본이니까 다 알고 계셔야겠죠. 다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가져온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적 속성을 설정을 하는 것도 잠깐만 언급을 드리자면, 동적 속성은 우선 전화번호 필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데이터 입력란이고, 데이터 입력란을 설정할 때 스타일 속성에 동적 속성 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화를 걸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여기 열면 전화번호가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사실은 이 전화번호를 휴대폰에서 길게 누르면 전화가 걸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길게 누르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옆에 좀 쉽게 전화기 모양의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기능 버튼이죠, 여러분. 기능 버튼. 이렇게 기능 버튼 갖다 놓고, 요거 눌러서 요 아이콘에 가면 전화기 모양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전화기 모양이 여기 있죠? 요거를 이제 색상을 저는 이런 걸로 해서 이 버튼이 눌린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이런 버튼에다가 우클릭 스타일 속성에 동적 속성을 걸어주는 거예요. 동적 속성 이렇게 걸고, 얘는 동적 속성이 걸렸기 때문에 어떤 아이의 동적 속성을 가져올 거냐 연결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렀으면 여기에 이 전화번호, 여기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으라는 명령만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우클릭해서 연산 및 참조에 들어가 보면 전화번호라고 적혀 있죠. 얘를 누르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홈페이지 주소에 따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런 버튼 만들고, 그림은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주소 우클릭 스타일 속성에 웹사이트로 동적 속성 걸어주고, 이 아이는 우클릭 스타일 속성에 기능 선택 동적 속성 해주고, 마지막으로 뭐 해요? 연산 및 참조 들어가서, 자, 연산 및 참조 들어가서 얘를 눌렀을 때 어디 주소로 이동할 거냐, 참조 아톰명의 홈페이지 주소를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데이터 입력란에 걸린 동적 속성은 입력란을 길게 눌렀을 때 전화 걸기나 메시지 보내기 등의 팝업 창이 뜨고, 거기서 선택을 한번 거쳐야지만 기능이 열리는데, 기능 버튼으로 이 동적 속성을 연결해 버리면 한 번 클릭으로 바로 전화 걸기가 가능하니까 편리할 수 있겠죠. 웹사이트 열기도 마찬가지로 입력란을 길게 누르면 팝업이 떠서 한 번 더 선택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UI 측면이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기능 버튼으로 동적 속성을 연결해 주는 것이 더 좋겠죠. 우선은 저는 얘를 좀 다 똑같이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만드셔야 되죠. 만들고 저는 똑같이 가져올 거고, F3 누르면 사실은 지금 아톰명을 다 가지고 와버렸는데, 그 DB도 다 끊어버릴 거예요. 그 DB 다 끊는 거는 여기에 찾아 바꾸기, 찾아 바꾸기에 DB를 전 다 끊어버릴 겁니다. 테이블명 초기화, 필드명 초기화. 자, 그러면 우클릭해서 보면 데이터 속성과 이거 다 없죠, 지금. 자, 그리고 여기 위도 경도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아톰명도 초기화해야 되는데, 여기 아톰명이 있나요? 아톰명도 초기화. 초기화가 없네요. 여기 입력란 1, 뭐 콤보 1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을 거잖아요. DB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DB 관리자 들어가서 제 강의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고등학교 2라는 테이블 조금 전에 하이디 SQL에서 만들었죠. 이게 안 뜬다 그러면 어떤 실수를 하신 거냐면, 꼭 저장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다 수정을 한 다음에 여기 저장 버튼이 지금은 저장이 됐기 때문에 비활성화인데,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두 개가 떠 있어요. 이걸 만약에 제가 수정을 하면 이제 이렇게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꼭 눌러 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서 얘가 비활성화가 돼야지만 제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서울시 고등학교 2가 떠 있죠. 그래서 표준 학교 코드를 여기에 연결. 자, 그러면 아까는 데이터 입력란이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 검색키, 자동 검색, 자동 증가까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학교 코드는 우리 기본 검색키니까요. 설립구분도 우클릭해서 데이터 속성 보면 다 비어 있죠. 이거 설립구분 가서 끌어다 놓고 학교명 끌어다 놓고 영문학교 끌어다 놓고 저는 이거 다중 라인으로 했어요. 좀 길 것 같아서 스타일 속성에 다중 라인 체크를 해놨고요.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팩스 번호, 남녀공학 구분 갖다 놓고 설립일자, 개교 기념일까지 갖다 놨는데요. 이 설립일자와 개교 기념일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얘는 사실은 날짜 입력란입니다. 데이터 입력란 아니고 날짜 입력란. 날짜 입력란은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기본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형태를 기본 이렇게 연월일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속성도 이렇게 연원일 형태로 대시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코드는 변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클릭해서 스타일 속성에 읽기 전형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 전형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두 저는 필수 항목으로 입력하게 할 거기 때문에 뭐 회원가입 폼도 그렇죠. 필수 항목이면 그 나중에 저장하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클릭 데이터 속성에 필수 입력을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저장이 안 돼야 된다 그러면 다 필수 입력. 이거는 저장 안 해도 된다. 팩스 번호 같은 거 없어도 된다. 그럼 팩스 번호는 필수 입력 체크 안 하고, 만약 홈페이지도 그렇다면 안 하고, 전화번호는 필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필수 입력 이걸 체크하고, 그럼 저장할 때 이거는 필수입니다 라고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기능 버튼 하나 갖다 놓고 저장 버튼이라고 우클릭해서 스타일 속성에 저장 버튼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저장 버튼 설정, 그리고 저는 좀 예쁘게 하려고 글씨는 하얀색 진하게 하고 바탕색을 조금 이런 색으로 했어요. 테두리 없음까지 했습니다. 이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저장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DB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DB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이 되는데, 우선 위도 경도 설정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눌러서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저장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장 버튼 우클릭해서 스타일 속성에 보면 이 판매자는 저장을 하고 나서는 이 자기 정보만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장 후 화면 보존 이것도 체크를 해줄 거고요. 메시지도 띄워줄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눌러 볼게요. 그럼 저장하시겠습니까? 네를 눌러도 또 저장이 안 돼요. 왜냐? 전화번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까지 뜨죠. 그러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나서야 010-222-3333을 눌러주고 나면 저장을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비로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안 떠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 여러 번 보셨으면 구현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동적 속성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서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더블 클릭이거든요. 빌더에서는. 그러면 전화를 걸 수 있게 돼 있고요. 우리 이거 소비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이거 눌러보기로 했잖아요. 얘랑 전화번호랑 동적 속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도 전화 걸기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도 경도를 찍어야 돼요. 주소를 넣고 저장을 누르기 전에 위도와 경도 값을 받아서 필드에다가 우리 여기에 위도 경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 저장을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 위치 정보 아톰이 하나 필요해요. 위치 정보 아톰을 하나 갖다가 놓고요. 길게 뽑도록 할게요. 위치 정보 아톰은 우클릭해서 우선 스타일 속성에 보시면 현재 위치와 지정 위치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위치를 조회를 할 거냐면 이 고등학교의 주소를 조회할 거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아니라 지정 위치고요. 주소값 또는 뭐 도로명 주소 상관없는데 주소값으로 할게요. 주소값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우클릭 연산 및 참조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어디 주소값을 가지고 와서 연산을 시킬 거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연산식에다 참조 아톰명 아니에요. 연산식에 도로명 주소라고 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현재 위치가 떠요. 근데 도로명 주소에다가 뭐 서빙고로 24 이렇게 하고 다른 데를 한번 누르면 자, 그 용산구 한강로 3가 얘가 알아서 서빙고로 24를 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의 위도와 경도 값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폼에서는 다 업무규칙으로 할 건데 이 폼에서는 진행관리자로 할 겁니다. 그 진행관리자로 하는 이유는 저장하기 전에 이 위치 아톰을 통해서 위도와 경도 값을 받아서 그거를 필드에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처리 기능이에요. 근데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면 그 후처리가 되거든요. 이건 개념이 살짝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란 2개 갖다가 놓고요. 사각형 그리기로 좀 알기 편하게 위도 경도라고 써줄게요. 위도 경도라고 쓰고 이렇게 얘도 위도 경도라고 쓰고요. 실수형이나 정수형은 이게 DB 관리자에서 가져오면 조금 설정이 여러 가지가 어긋나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우클릭 데이터 속성 열고 테이블명에 고등학교 2 찍을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겠죠. 서울시 고등학교에 지금 위도 찍고 그럼 확장 실수형 바로 찍히죠. 이렇게 넣고 우클릭 데이터 속성의 경도 얘도 고등학교 2에 경도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해야 돼요. 우클릭 스타일 속성에 보시면 소수 자릿수라고 있어요. 기본값이 2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장 실수형을 쓰려는 이유는 그냥 실수형은 소수 자릿수 4자리까지밖에 표현을 못 하고요. 확장 실수형은 6자리 이상 8자리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장 실수형으로 했고요. 소수 자리 6자리까지 해야지 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경도도 우클릭 스타일 속성에 소수 자릿수 6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전처리로 저장을 하기 전에 위도 경도 값을 찍어서 얘 지금 DB 연결되어 있죠. 이 DB에 저장을 하라는 것까지 다 명령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행관리자 열고요. 또는 우클릭 진행관리자 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톰명 안 적었네요. 저장 버튼이라고 할게요. 저장 버튼.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는 좀 밑에 있겠죠? 어디 있습니까? 저장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위도와 경도에다가 값을 넣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이 위치 정보 아톰에서 연산해서 경도와 위도를 찍을 거예요. 아톰 속성 설정이고요. 우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왔다 갔다 해보면 전처리와 후처리가 떠요. 기본값이니까 안 만지시면 전처리가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작업 유형은 아톰 속성 설정이고 누구를 찍을 거냐면 이렇게 갈게요. 수행 아톰은 위치 정보예요. 위치 정보, 여기 위치 정보 아톰에 위도 값이 있어요. 여기 위도라고 있습니다. 위도 값을 찍는데 누구한테 위도 값을 넘겨줄 거냐? 이 위도라는 아톰에다가 결과 출력에 표시를 하면 돼요. 값을 넘겨받는 게 아니라 넘겨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결과 출력에 위도라고 쓰고요. 항목 추가, 그 다음에 위치 정보에 또 경도 값을 이 경도라는 아톰에다가 넘겨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완료.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한 번만 해볼게요. 우선 주소를 꼭 찍어야 되니까 주소도 물론 필수 입력이어야겠죠. 스타일 속성에 아니죠. 우클릭 데이터 속성에 필수 입력을 꼭 찍어 놓고 우편번호 상세 주소 다 필수 입력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빙고로 24를 찍고 저장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데 저장을 누르면 저장되기 전에 위도 경도를 찍고 그 값을 DB에 저장을 합니다. 해볼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네 누르고 전화번호를 입력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똑똑하네. 010-1111-2222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요.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식간에 지금 위도와 경도값이 찍혔죠. 이건 저장이 된 다음에 찍힌다면 하이드에스케 그 DB에서 보면
위도 경도값이 널 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저장하기 전에 전처리로 위도 경도값 찍고 저장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서 한 번만 볼게요. 데이터 탭 가서 보면 위도와 경도값이 저 뒤에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지금 테스트한이라고 위도 경도값 안 찍었죠. 두 번째 지금 방금 찍은 거는 서빙고로 24 찍히면서 위도와 경도값이 잘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제대로 되고 조회가 잘 되는 주소라면 위도와 경도값이 찍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려면 이 등록 폼에 적어도 뭐 20개에서 30개의 주소는 유효한 주소값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일이 찾기가 힘들어서요. 공공데이터에서 서울시 고등학교의 목록을 다 가지고 왔어요. 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서울시 공공데이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이게 떠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여기에 고등학교만 찍어도 되거든요. 고등학교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하기 그럼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좀 빨리 검색할게요. 서울 특별시를 꼭 써야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이렇게 쓰면 고등학교 기본정보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요거를 누르면 네, 이제 표준 학교 코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거거든요. 이거를 내려받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려받기 CS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면 여기 파일이 다운로드가 받아지죠. 그래서 얘를 폴더 열기를 하세요. 더블 클릭해서 엑셀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15개 필드만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위도와 경도는 여기에 있지 않은 정보고 사실 여기에서 필요한 건 딱 13개의 필드거든요. 아이디를 잠깐 열어보면 이 순서대로 표준학교 코드, 설립구분, 학교명 이 순서대로 위도와 경도는 없고 개교 기념일까지 이 순서대로 이 엑셀 파일을 만져서 아이디 SQL에 지금 총 321개의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321개 제목 빼고 그 데이터를 아이디 SQL에 그냥 꽝 넣고요. 테스트를 할 겁니다. 테스트용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어플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을 하는 그런 형태라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삭제 이렇게 설립 구분은 삭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관할 조직명 삭제 그리고 남녀공학까지는 삭제 안 했고 고등학교 여기서부터 설립일자 전까지 삭제했고 그리고 이 개교 기념일 뒤로 또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13개의 필드가 남았고요. 근데 표준학교 코드를 기본 검색기 제일 첫 번째 필드에다 넣을 거라서 얘만 좀 표준학교 코드 옆으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전체 10 선택하고 우클릭 잘라내기 그쵸? 오려두기죠. 여기는 오려두기 한 다음에 여기 C 옆에다가 오려낸 셀 삽입 이렇게 붙이면 자 표준학교 코드 옆으로 설립 구분이 왔고요. 제목을 지금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잘 됐었는데 하이드에서 자꾸 이 제목 있게 해서 그 첫 번째 열 무시로 설정을 하니까 에러가 자꾸 나서요. 저는 우클릭해서 제목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행이죠. 여기를 전체 선택, 우클릭,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요. 더 에러 없게 하시려면 좀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하이스쿨 영문으로 하십시오. 한글로 해도 잘 들어오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하이스쿨이라고 할게요. 하이스쿨 저장할게요. CSV 문서로 이렇게 저장. 그러면 나오는데 그냥 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에 있는 덮어쓰기 할 거거든요. 고등학교 2에다가 자, 바탕화면에 저장한 CSV 파일 불러오는 거 뭐 여러분 잘 하시죠. 제 강의에도 있었고요. 도구 CSV 파일 가져오기 하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조금 전에 저는 다 소문자로 쓴 하이스쿨이 있거든요. 이 하이스쿨을 열어서요. 지금 이 순서 그대로 저는 지금 엑셀에 남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무시할 줄 제목을 없앴기 때문에 0줄 그리고 가져오기 전에 지금 대상 테이블에 2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는 테이블 초기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가져오기 눌러볼게요. 짜자자자자잔 뭐 이렇게 뜨는데 상관없어요. 확인 누르고요.
얘 닫고 여기 세로 고침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총 321개의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여기 한 번만 잘 확인해 보세요. 설립구분, 학교명, 영문 학교명, 우편번호 이런 거에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위도 경도는 우리가 아직 안 찍었으니까 없는 건데요. 이 우편번호가 사실 지금 4자리잖아요. 제가 하나 실수했어요. 우편번호는 5자리로 찍혀야 되니까 이 2열이죠. 우클릭해서 이렇게 할게요. 우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면요. 엑셀도 여기 똑같습니다. 한글이랑 한셀이랑 사용자 정의에 유형의 0을 5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0 포함 5자리가 꼭 설정되어라. 누르면 이제 0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해서 CSV 하이스쿨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하고요. 뭐 무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하이드 SQL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만 덮어 씌우겠습니다. 도구에 CSV 파일 가져오기에 지금 저희 엑셀 테이블에는 위도와 경도가 없잖아요. 위도 경도 체크 해제하고 가져오기 전 대상 테이블 초기화하고 가져오기를 다시 누를게요. 확인 누르고 취소 그리고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럼 321개가 제대로 불러와졌고 우편번호 5자리로 바뀌었죠. 자, 이런 것도 꿀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저는 지금 주소가 입력된 고등학교 321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위도 경도를 우선 찍어야 되거든요. 321개를.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폼으로 돌아와서요. 우선은 그거를 하려면요. 앞장과 뒷장 버튼을 우선 한 번만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얘는 우클릭 기능 버튼 하나 놓고 앞장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벤트 설정 도구에 기능 버튼 하나 갖다 놓고 이 아이를 뒷장이라고 할게요. 기능 선택 뒷장. 자 그리고 실행 버튼 눌러서 보면 이게 맨 마지막 게 7011495였나 봐요. 앞장 눌러 볼게요. 그러면 요게 되죠.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위도 경도가 찍혔을 거거든요. 수정이 돼서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게 이건데 이거를 세로 고침을 한번 해서 보면 위도 경도가 얘는 찍혔을 거예요. 방금 제가 저장을 하면서 위도 경도를 찍게끔 저장 버튼 누를 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걸 321번을 하셔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업무 규칙으로 제가 좀 간단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업무 규칙을 써놨어요. 몇 개 없으면 앞장 눌러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업무 규칙으로 저 반복문 돌릴 거니까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반복문을 돌리면서 위도 경도 값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위도 경도 값 이외의 나머지 필드는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바꿔 적기, 그러니까 수정하기 모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클릭 DB 처리 객체를 우선은 만져야 됩니다. DB 처리 객체를 하나 설정을 하고 앞장 가서 위도 경도 찍고 또 앞장 가서 위도 경도 찍고 이런 그 반복문을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하나 누르고 위도 경도 추가라고 하나 만들고요. 바꿔 적기라고 했죠. 바꿔 적기 DB에 누구를 찾을 거냐면 지금 우리 만든 서울시 고등학교 저는 2예요. 여러분들 거는 서울시 고등학교겠죠? 이거를 누르고 뭐만 바꿀 거예요. 우리 위도랑 경도만 바꿀 거라서 위도 경도 찍고요. 조건문은 뭐냐면 기본 검색키인 표준학교 코드에 맞는 그 줄에 가서 위도 경도 찍는 거니까 조건문 설정 서울시 고등학교 2의 표준학교 코드가 네 지금 아톰에 있는 표준학교 코드랑 맞는 거 네 요거 요런 거를 변수 연결 위도 내는 위도값 내 아톰에 있는 위도가 있죠. 요 이렇게 다 뒤죽박죽입니까? 그다음에 경도 이렇게 찍고 저장. 그럼 위도 경도 추가가 이제 수정하기 바꿔 적기로 꼭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DB 처리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업무 규칙에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위도 버튼 하나만 만들게요. 기능 버튼 하나 갖다 놓고요. 이 아이를 위도 경도 수정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위도 경도 수정 버튼을 누르면이 되겠죠. 위도 경도 수정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위도는 우선 위도는 여기 주소창에 찍힌 위도를 또 참조해야 돼요. 아까 우리 진행관리자로 했었지만 업무 규칙에서는 위도는 요 아톰의 이름이 위치 정보거든요. 그래서 위치 정보의 위도를 참조한다.
경도는 위치 정보의 경도를 참조한다. 이렇게 써주면 이 위치 정보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도로명 주소랑 연결되어 있죠. 우리 아까 연산 및 참조의 도로명 주소를 참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명 주소에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 값을 찍어서 이 위도와 경도라는 아톰에다 넘겨준다는 명령문이 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DB 처리 객체 만들어 놓은 거기 우리 DB 처리 객체 위도 경도 추가라는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DB 처리 객체 하는 거 있었죠? F1 누르고 내장 기능 DB 처리문 찍고 위도 경도 추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가를 실행한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위도 경도 추가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앞장 누르고 저장 누르고 앞장 누르고 저장 누르고 이런 식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이 그냥 버튼이니까 버튼에 앞장을 실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몇 번 할 거예요? 321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문단을 321번 반복 실행한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근데 위치가 조금 애매하니까 하늘색 버튼 업무규칙 서식을 누르면 예쁘게 정렬이 되죠. 그리고 컴파일해서 아무 오류 없는 거 확인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번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을 눌러서 서울시 고등학교 등록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321번 위도경도 찍는 걸 할 거예요. 지금은 여기 2개만 저장돼 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수정하기로 여기 위에서부터 쭉 저장을 해 나갈 겁니다. 실행 버튼 누르고요. 우선은 이거는 앞장 눌러서 진짜로 실제로 있는 이 고등학교서부터 이 기능 버튼 눌러서 321번 반복 실행하는 문장을 해볼게요. 눌러볼게요. 짠짠짠짠 계속 찍히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뭐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되고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엑셀로 많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뭐 1000개, 2000개 그러면 이거 이렇게 눌러놓고 잠깐 식사하고 오셔도 되겠죠? 네, 다 됐네요. 실제로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제가 새로 고침 안 했거든요. 새로 고침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21개 끝까지 다 찍혔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 안 들이고 아주 쉽게 했죠. 이거는 이제 지우셔도 되고요. 이거 업무 규칙 아까우시면 평생 간직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능 버튼은 요거 이름만 자동 위도 경도 추가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필요할 때 이 업무 규칙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폼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하나 또 똑같은 폼인데 디자인만 좀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판매자가 저장하는 폼이고 하나는 사용자들이 보는 폼은 이 저장 버튼 자체가 없어야 되니까 폼이 다 어디 갔죠? 파일,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보기.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폼인데 학교 코드는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학교명을 좀 위로 올렸고요. 학교 코드를 오른쪽으로 배치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폼을 누르고 파일 다른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저장해서 서울시 학교 고등학교 보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막 만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톰은 위도 경도도 다 필요가 없고, 그쵸? 위도 경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 소비자들이 볼 때는. 그리고 뭐 이 버튼도 필요 없고 업무 규칙도 다 지워줄게요. 업무 규칙도 다 지워주고 컴파일을 해야지만 제대로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표준 코드는 사용자들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없애고 여기도 글자를 다 지워줄 겁니다. 다 지워주고 학교명만 일로 올릴 거예요. 학교 영문명도 일로 올릴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없어도 되겠죠. 사각형 그리기는 저장 버튼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 그냥 올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리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검정색 이 사각형을 좀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학교명과 영문 학교명은 투명 배경에 테두리도 없고 글자만 테두리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글자를 흰색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영문학교명을 조금 줄이고 시프트 컨트롤로 방향키로 줄일 수 있고요. 두 개 다 제가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눌러서 가운데 맞춤, 수직 중앙 정렬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학교명은 좀 컸으면 좋겠거든요. 글자 크기를 드라마틱하게 한 36 정도로 해볼까요? 너무 큰가요? 이 괜찮을 것 같은데? 28. 네, 28 정도로 하고, 이렇게 내리고 영문학교명과 얘를 쉬프트 좌우 화살표로 좀 쭉 늘려줄게요. 네, 이렇게 늘려서 글자명이 커졌으니까. 그리고 영문학교명은 조금 작아도 될 것 같고요. 16 정도로 글자를 하얀색 말고 약간 회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F3 눌러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F3 다시 아톰명 보고요. 그다음에 닫기 버튼은 안드로이드는 뒤로 가기 버튼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폰은 안 되니까 하나 닫기 버튼도 하나 만들 건데요. 그냥 기능 버튼, 이벤트 설정 독에 기능 버튼 갖다 놓고 이 아이를 글자는 지워주고요. 저 X가 곱하기로 쓰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디귿, 한글로 디귿 친 다음에 한자 버튼 누르면 곱하기 표시 나오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조금 더 한 48 이 정도로 하고 테두리 없고 채우기 없고 글자 색깔만 흰색으로 진하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우클릭한 다음에 스타일 속성에 기능 선택을 닫기로만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이 버튼 눌렀을 때 이게 팝업 창으로도 뜨고 그냥 상세폰 보기로도 뜰 건데 이 닫기 버튼 눌렀을 때 닫힐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 고등학교 보기 이 폼도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1편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2편은 오늘 준비해둔 위도 경도를 활용해서 검색하고 지도에 찍고 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오늘 강의보다 난이도가 더 있기 때문에 머리 조금 식혀두시고요. 오늘 강의 따라서 해보시고 2편에서 저와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